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유리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한국해양교류실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해양교류실은 우리 조상들이 바닷길을 통해 읽어온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바다를 통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유물들은 바닷가와 바닷속에서 발견된 중국과 일본의 유물들입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바다를 통한 해양 교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바다를 통한 해양 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시작인 신안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만 그 외에도 영광, 진도, 태안, 제주도 등 국내의 다양한 해역에서 중국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들을 통해 중국과의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닷길을 이용하게 된 것은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로 운송하는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되는 수중문화재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의 유물로 당시에 바다를 통한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해양활동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림과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중문화재는 실제 사용하였던 유물들이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고려시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기인데요. 도기는 청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금속 그릇, 나무 그릇과 함께 음식을 담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난파선에서도 다양한 크기의 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게젓갈, 새우젓갈, 고등어젓갈 등 당시의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에 잠긴 난파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교류실에는 총 3척의 난파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안선 이후 우리나라 선박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완도선, 그리고 고려시대 선박으로는 가장 오래된 선박인 12동 파도선, 그리고 날렵한 형태를 가진 달리도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3척의 선박을 통해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부재가 만곡부 종통제인데요. 선박은 바닥을 이루는 부분인 저판과 벽을 이루는 부분이 외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기술이 처음부터 매끄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부재가 한글 니은자 형태를 가진 만곡부 종통제입니다. 만곡부 종통제는 고려시대 선박 중 가장 오래된 12동 파도선에서는 총 2단, 완도선에서는 1단, 그리고 달리도선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의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박은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12동 파도선입니다. 12동 파도선은 최초로 수중 발굴 과정을 영상으로 담은 선박입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발굴 당시의 모습을 전시로 재현하였습니다. 12동 파도선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8,000여 점의 청자가 포장된 채로 층층이 쌓여 있었고 당시 선원들이 사용하였던 철제 솥과 청동 숟가락, 그리고 불을 피울 때 사용했던 돌판까지 발견되었습니다. 12동 파도선과 완도선은 해남 청자를 싣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서남의 끝자락에 위치한 해남에서 출발한 이 두 선박은 8,000여 점의 청자를 싣고 북쪽으로 가다 군산 앞바다에서 가라앉았고 또 3만여 점의 청자를 싣고 동쪽으로 가다 완도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남이 청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전국으로 유통시키던 주요 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수중문화재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수중문화재는 도자기인데요. 11세기 고려 청자부터 18세기 조선 백자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중 발굴을 대표하는 건 고려시대 청자이지만 청자뿐 아니라 조선시대 배로 알려진 마도 4호선에서 나온 분청사기, 그리고 태안, 군산 등지에서 발견된 조선 백자까지 수중 문화재만 가지고도 도자기의 변천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형태의 청자들도 있지만 향로, 베개, 붓꽂이 등 독특한 형태의 청자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향로들입니다. 기린, 원앙, 오리, 사자 등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제작된 향로들은 그 모양만으로도 독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붓꽂이입니다. 발견된 당시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물이 처음 발견된 건 2012년도였습니다. 당시에 3분의 2 정도만 남은 파손된 형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후 4년 후에 2016년에 나머지 3분의 1이 발견되어 지금의 완형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교류의 통로이기도 했지만 침략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진도의 명량 해역에서는 조선시대 때 사용되었던 전쟁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활의 발전된 형태인 쇠뇌라고 불리는 전쟁 유물의 방아쇠 부분인 노기입니다. 이 노기를 토대로 당시의 쇠뇌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유물은 소소승자총통과 석환입니다. 소소승자총통은 기록에는 나오지 않은 유물인데요. 이 유물의 발견을 통해 소소승자총통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중요한 유물입니다. 소소승자총통에는 명문이 적혀 있는데 제작자, 제작 시기, 제작 지역 등이 적혀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병은 마도 2호선에서 발견된 유물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매병이 보물로 지정되기까지는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함께 발견된 죽찰이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술을 담는 용도, 꽃을 꽂는 화병 또는 단순한 관상용의 용도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함께 발견된 죽찰에 참기름을 담았다는 기록이 적혀 있어 매병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교류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해양교류실은 연구소 누리집, 이 뮤지엄을 통해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교류의 흔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